클로징 벨라이 따란! 안녕하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니 기분 좋잖아. 요 정도면 진짜. 됐지. 욕심들도 많아. 아니 떨어지잖아요. 4111. 아. 네, 요 정도면 됐지. 빨간불은 지켜내줘야지. 오늘 빨간 날인데. 좀 아쉽습니까?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외국인하고 기관은 3,700억, 2,800억 이렇게 현물로 좀 들어왔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런 환율도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예. 네. 환율도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1,450원대로 내려갔네요. 훅 내려갔어요. 이거 FX 마진 해가지고 100배로 때려서 숏에 딱 걸어가지고 내려가는 쪽에 그러니까 걸었으면 어제 할 걸. 원화 강세. 이거 완전히 크리스마스 내가 다 먹어버릴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자, 여러모로 아쉬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김장열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30초만 사적으로 한번 조금만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글쎄요. 예, 어제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네네네.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서 예.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댓글로 이제 서로 좀 기분 안 좋게 좀 싸우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를 두고. 예,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진행 스타일이 궁금한 걸 이제 최대한 여쭤보고 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께는 이제 너무 다 아는 내용, 너무 쉬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시간 낭비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제는 이제 환율 얘기로 한 20분을 잡아먹었는데 저는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다 동조만 하면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같이 섞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여러 좀 화두를 꺼냈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이제 자료를 많이 보고 네. 또 얘기도 경청하고 최대한 이제 혀를 뽑아야 될까 봐요. 근데 이 네. 얘기 지금 거의 좀 2년째 들은 것 같은데 최대한 경청하고 최대한 전문가님들의 자료를 본다고 하고 또 이게 클로징 벨이니까 네. 요 분위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네. 끝까지 가야죠. 이렇게. 그 궁금한 부분은 그게 있죠. 어.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른데 방송 수두로 빽빽하게 나오거든. 어. 여기만 나오시는 게 아니야. 맞아. 예. 근데 굳이 또 이거를 또 보시고 저는 여기만 나오거든요. 저도. 우린 이것만 나오고. 근데 왜 나 나오는 것만 보고 욕을 하는 건지는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만들어 맞아.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만 징징대고 이제 새해 크리스마스 지나서 2026년 네. 요때는 여러분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맞아요. 조금 더 네.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네. 전달해 드리는 그런 클벨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환율 얘기 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어제랑 또 다른 상황이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예. 어제는 이제 1,500원 넘으면 한다 그랬는데 이제 바로 30원. 예. 이거 또 떨어지면 해야죠. 떨어지면 어제는 무조건 오를 해요. 거 생각했으니까. 오늘 환율 얘기 안 하면 이거 완전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막판에 한 1시 반쯤에 떨어졌습니다. 0.13% 하락해서 4,111. 하지만 외국인이랑 기관은 우리나라 시장을 샀다는 거. 코스닥은 0.45% 마이너스로 915포인트. 요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 요게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아마도 제 생각엔 환율이랑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보는데 니케이 보시면 니케이도 1시 반부터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1시 반에 니케이가 쫙 떨어졌고 반대로
1시, 1시 반에 상해 종합은 올랐어. 네. 그러니까 위안화랑 엔화랑 원화랑의 어느 정도의 역의 상관관계가 펼쳐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니케이 한국은 이제 엔화 니케이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도 1시 반부터 쭉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는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 정도의 시장 재규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환율이 굉장히 중요했죠. 저도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빠질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가파르게 빠져서 오히려 좀 시장이 좀 놀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빠졌으면 기본적으로는 한번 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튀었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뭐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도 환율이 빠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꺾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밑으로 방향성이 확 바뀌었는데 뭐 좀 더 이제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한 내용들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주식을 매도해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뭐 기업들에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어쨌든 당국에서 계속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환율이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자동차 이런 거거든요. 네. 자동차가 그동안 못 오르다가 네. 오늘 환율이 빠졌는데 또 올랐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쵸? 환율이 빠지면 그들의 실적, 수출 실적은 이제 환차 손을 입어서 안 좋아야 좋아지죠. 되는데 환율이 맞아요. 빠지니까 오히려 또 오르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지난 몇 달 동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막 따져보니까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환율보다는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환율이 가장 큰 이벤트였고 그렇게 빠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들어올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들어올 것 같은데 종목별 흐름은 좀 차별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가파르게 밀렸기 때문에 저는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투기 세력들도 어느 정도 관여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변동성이 나오면. 그래서 다음 주라든지 2026년도 1월 달에 환율이 안정되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이 돼야 돼요. 이게 변동성이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밴드를 잡아가지고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응하기가 용이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전강후약으로 진행이 된 것은 환율 때문에 기대감이 높게 시작을 했다가 장 초반에도 환율이 많이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상반기 때 수익이 많이 났었던 물량들에 대해서 좀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장후반부로 오면서 좀 약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2026년도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네, 네. 의견을 좀 들어보자면요. 네, 조금 아쉽게 끝났죠. 미국은 버텼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격에서 머물러 있는데 오늘 요거로 끝나면은 투경 연장 되겠는데요? 그래요. 2,000원 차이로 막판에 2,000원 누가 팔아야 되는데 2,000원 이하로 참 웃기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투경이 해제되기 위해서 빨리 더 내려가야 되는. 58만 9천 원. 투경이 58만 기준선이 7천 58만 7천 원인데 지금 58만 9천 빨리 원. 파세요. 예. 이렇게 어거지라면 안 되죠. 그렇죠. 어차피 연장될 거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다 무리를 하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 기준이에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을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본다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종가. 근데 제가 여기 58만 7천에 걸렸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연장하는 게 맞아요. 연장 때부터 얼마나 연장? 하루. 매일매일. 매일매일. 끝날 때까지. 그럼 58만 7천 원 찍지 않으면 연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투경이 해제가 되면 네.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한 미수하고 신용하고 하는 게 풀어지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 들어오면 올라가겠지. 나쁜 뉴스 아니면. 그리고 투경 또 다시 붙는 또 갈 수도 있죠. 또 그 기준 또 다시 또 생각해야지. 15일 해가지고. 그럼 잠깐 뺐다가 다시 가야겠네.
빨리 근데 누가 이거 빼야 투경 해제 뭐 이런 걸로 이거를 팔고 이거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이닉스는 슈퍼롱인데 지금 그쵸? 하여튼간에 네. 지금 투기 세력이 할 수 있는 그 미수와 그걸 못 하잖아요. 네. 했으니까 그거만큼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음. 예.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네. 오는 거는 네. 저기 환율 내려갈 것 같다는 건데 그거 액션은 사실 이번 달이 아닙니다. 1월 달부터 계좌를 따로 해가지고 내가 해외에 있는 거를 팔아서 그 계좌를 고스란히 가지고 국내 투자를 1년 이상 할 경우에 해외 거를 이제 저기 면제 25%에서 그 저기 그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1, 4분기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투자하려고 했어. 오늘 투자하려고 했어? 한국 주식 사려고 했어? 이번 멘트 하는데 안 사지. 안 하지. 그렇죠. 그거 벌으면 내년에 하지. 아마 그래서 개인들 그래서 뺀 거 아닌가? 그럼 자금 오늘 이번 주는 다음 주 빠질 것 같은데? 자금은? 아니 내가 투자하는데 해외 거 팔아가지고 하면은 세금 면제해 준다며. 비과세 국내 거 준다고 국내 거 하니까. 살려면 국내 살 돈 지금 안 하고 1월 1일부터 딱 하지. 왜 지금 해? 물론 지금 하고 1월 1일 사이에 엄청 좋은 뉴스가 있으면 그런 거 가리지 않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은 국내는 뭐냐 외국인은 이거 모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인은 오늘 모르고 들어왔다고. 뭘 몰라요? 아니 환 그 대책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외국인은 몰랐겠지. 많은 사람 몰랐겠지. 기관은 바로 대응했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환율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개인들은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복잡한 게 오늘도 미국이 GDP가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네. 미국이 GDP가 좋게 나오면은 우리한테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GDP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된다는 거는 네거티브한데 그것도 네거티브하지만은 또 문제면은 미국 GDP가 높으면은 미국 투자에 대한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더 높다고 우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긴 게 미국이 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좋으면은 좋은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되게 불구하고 웃긴 달러는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은 그러니까 정부가 노력해서 그렇지 노력했어요. 그 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는 오늘 모른다 이거지. 외국인은 오늘 모르고 들어왔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며칠 더 가봐야 된다. 근데 또 그다음에 미국이 강세가 아니면 우리나라 주가가 또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리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GDP가 너무 세지 않으면서 골디락스로 가면서 환율이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렵다. 중간중간 안 그러면은 외국인은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70-80% 오르는 동안에 80%는 환율이 아니고 환율이 반도체 때문에 샀다니까. 반도체야. 이게 관계없이 반도체 환율 사느냐 얘기하지 마. 그거 아니라. 반도체야, 반도체. 말래잖아. 환율이 1360 간다고 해서 60. 네. 외국이 1300? 1360. 1360? 그러니까 와. 1300 예를 들어서 그게 적정 환율이라고 중소기업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환율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은 수출 유지 않으면 1360까지 빠져줘야지 자기네가 살 수 있다는 게 저기 중소기업은 80%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입 물가가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변동이 있다는 건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일시적이잖아요. 한시적으로 좋기 때문에 한시적인 거 갖고 얼마나 외국인이 움직일지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 보고 사느냐 마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시장이 여전히 대한민국은 7, 8할이다. 나머지 20, 30%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좀 여기까지만 하죠. 네네네. 하여튼, 예, 오케이. 이렇게 하죠. 어쨌든 김양현 뭐 여기 정리도 하지 말까? 정리하지 아이 마세요. 왜 그래? 알았어. 왜또 삐졌어? 뭘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민도? 2년 동안에 네. 저한테 익숙해져 갖고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냥 그럼. 넘어갑니다. 정리 안 해도 되죠. 댓글 다면 내가 댓글 얘기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댓글 안 간다. 댓글에 막 하려다가 왜 손을 이렇게 하세요? 댓글에 막 하려다가 너 빠져 그럴 것 같아 갖고 막 한 3번 누르려다가 말았어. 열심히 주고 어제 한 24개 달렸어요. 24개. 야, 아니 싸우지 마세요. 너무 서로. 심해서 네. 그게 그렇게 할 거리는 아닌데. 아니 제가 너무 마음에 안 좋았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그 나도 두 마음에 안 분한테. 좋더라고. 예. 그게 저도 의도가 죄송해요. 아닌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또 얘기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땡땡땡 쳐야 됩니다. 3시 33분이어서 사면따자 3프로TV님이 땡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마이클 버리님, JH송님, 탄지로님, 마나클님, 마이클 버리님 아까 말씀드렸고 망고님께서 민트 약속 있다 머리 이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많은 앨리스님은 분들- 네. 땡땡땡 민준이는 까부는 게 매력이야. 그냥 까불어라고 하시네요. 그냥 자기 그로 가야죠. 아 근데 여기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워낙 실제에서는 말도 없고 되게 과묵하고 엄청 진중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연기하는 게 너무 저 예? 스스로 좀 괴로워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M 미스터 블러드선님 땡땡땡, 네. 전효민님 땡땡땡, 잠실 불개미님께서 동묘 테토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좋은 하루님, 채야님, 나무늘보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감을 좀 쳐야 되는데요. 오늘 시황 한번 마감 지수. 하이닉스가 궁금해서 저는 하이닉스 먼저 봤거든요. 58만 8천 원. 58만 아하. 8천 원. 아하. 1,000원에 비해네요. 네. 1,000원에 비해. 아니 투경 모르겠어요. 예, 투경 뭐. 예, 의견 안 낼게요. 예. 일단 지수부터 확인할까요? 예,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네. 더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0.21% 마이너스 4,108포인트. 요렇게. 근데 외국인은 막판까지 땡겼습니다. 와. 5,200억을 샀어요. 5,200억. 그리고 기관이 2,000억. 기관 물량을 좀 받았네. 마지막에. 그래서 외국인이 5,200억, 코스피 현물 매수, 기관은 2,004억 현물 매수. 코스닥 시장이 오늘 조금 지지부진했는데요. 외국인이 533억 마이너스, 기관이 669억 플러스 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은 제가 지금 HTS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 재규님한테 한번 넘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 시장 괜찮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이 동시만기일에 대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만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좀 잡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방을 어느 정도 좀 예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3거래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3,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BOJ라든지 FOMC 이후에 BOJ까지 진행이 되면서 여기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는 의견을 드렸었고 실제로 당시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당시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매매하기가 적합한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저는 견조하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네. 다만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꺾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금이 좀 더 많이 유입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장 자체는 그렇게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종목 숫자를 보더라도 오늘 코스닥은 상승이 600, 하락이 1000 종목이고요. 코스피는 300 종목 상승에 400 종목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음봉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특이점은 뭐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환율이 급락을 했고요. 미국의 GDP는 좋았는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좋지 않았고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던 우주항공 반등 좋고요. 탈모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도 변동성이 나왔고 조금 큰 섹터로 보자면 자율주행이나 철강, 로봇 쪽이 좀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 빠르게 좀 살펴보면 미국의 GDP가 굉장히 좋아요. 결국에는 경기가 좋다라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게 지금 연말이라 그런지 우리가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11월 달에 이제 북클로징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다 포지션을 정리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연말이라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 미국에서 회의 나오고 나서 고용 리스크에 대해서 집중을 한 연준 위원이 7명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집중을 한 위원이 5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결국에는 지금 고용 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과 내년 상반기 때 나오는 이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또 이제 산타랠리 기대감. 산타랠리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 5거래일과 연초 2거래일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약 80%의 확률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만하고요. 다만 직전 2개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3년도와 4년도는
산타랠리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S&P 500이 굉장히 오늘 조용했는데 네. 이게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더라고요. S&P 500이. 그래서 S&P 500이 이런 식으로 좀 잘 움직여주면 요건 이제 나스닥이고요. 제가 좀 이따가 S&P 500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아, 이게 HTS가 제가 쓰던 게 아니라서 그래요? 바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떠 있지가 않아가지고. S&P 500 보시면 여기다. 요게 이제 오. 최고점인데 네. 종가 기준으로는 요게 이제 고점이라는 거죠. 오늘 오늘 새벽에 잘하네. 나왔는데. 진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마이크론이 실적을 내놓느니 안 내놓느니 이야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방향성이 좀 이렇게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말씀 지난주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근데 여기에 산타랠리까지 오면은 그렇지.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산타랠리가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죠. 뭐 우리 시장도 오고 있습니다. 사실 26일은 사실 금요일이라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약간 오늘 하이닉스 외국인이 한 5천억 매수하고 그러니까 거의 산 거 토탈 순매수보다 더 한 2천억 더가 하이닉스 순매수더라고요. 그래서 26일은 그렇다 치고 29, 30 요때 이제 막판 그 한화에서 63빌딩 불꽃놀이 하듯이 빵빵빵빵 자 2025년 다이내믹 코리아 가자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쵸. 그런 어때요? 그림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은 하지. 아니요. 아니요? 하네. 왜 미중 씨 산타는 한 80%면 온다면서요? 그죠. 근데 그게 상승률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좋긴 한데 뭐 10%씩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3% 정도는 3%도 그죠. 좋은데요? 3%면 나올밖에 없는데 매일 0.7%씩 올라야 돼. 3%면 12포인트인데? 하루에 3%씩? 아니 남은 기간 합해서 3%면 너무 120%포인트. 포인트. 내 말은 3%면? 아니 그러니까 연말까지 몇이 안 남았어. 아 그러네. 아 120포인트. 120 죄송합니다. 120포인트. 그 정도만 올라가면 아 4,200선? 그 정도만 같이 따라갔으면 네. 좋겠어. 정고점 약간 못 미치게. 아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인 게 S&P 500이 저렇게 신고가에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뭐 놀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얼추 4,230이 전고점이니까 맞아요. 그 정도 근처까지는 좀 가야 된다는 4,100 후반까지는 좀 근데 땡겨야 삼성전자 된다는 하이닉스가 생각이 있네요. 오늘 투경 해제 안 될 해제.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장난치는 것 같아. 일부러 안 하면서 투경 해제되지 않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 모으는 거야. 그럴 수 해제되자마자 확 해가지고 막판에 마지막 날 한 6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끝을 흐르세요. 왜? 그거 방법이 없어. 아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투자 경고 이거 제도를 연내에 바꾼다 그랬거든요. 아무 소리가 없어. 어. 연내에 바꾸면은 뭐 이거 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그래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연내 바뀌겠나 지금 뭐 몇 번에 며칠 안 남아가지고 네. 어렵죠.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뭐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가지시는데 그냥 냉정하게 그냥 담백하게 보자면은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네.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나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그래 이전이랑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라고 삼거래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도. 네. 그리고 더 있을까요? 아니면은 네, 좀 뭐- 여쭤볼 거 여쭤볼까요? 네, 좀 빠르게 제가 이슈가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20% 양도세, 한시 비과세 요거 내용이 나왔고요. 뭐 기획재정부랑 한국은행에서 고강도 구두 개입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 해외 주식 보유액이 3분기 말 기준으로 1,611억 달러래요. 거의 200조거든요. 여기서 10% 정도만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될 거란 이야기들이 있고요. 환율 얘기 어제 많이 했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얘기 좀 안 하게 되는데 그게 있어요. 지금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통화가 가장 심한 게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공통점이 있죠. 미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동맹 국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돈 그래서 퍼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게 환차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에다가도 약간씩 이제 푸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아, 푸시가 아니라 이제 혜택을 주겠다.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구두 개입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또 오늘 확실히 밀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게 요런 정책 스탠스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요 부분은 긍정적이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이벤트가 좀 있었고요. 뭐 미국과 중국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다. 주요 이슈들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한번 요거를 조금 여쭤볼게요. 오늘 결국은 이슈를 굳이 다루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부에서 내놓은 국장 복귀 프로젝트. 미국 주식이 있는 거 제발 좀 팔아가지고 코스피로 들어와. 그러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좀 혜택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플러스 환율이 급락한 것.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환율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어제 많이 했으니까 저도 네. 조심스럽게 이제 짧게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 과연 환율은 왜 급락했느냐 를 생각해 보면 저는 환율 봤을 때 우리나라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 반 2시간 전부터 3시간 전부터 이제 급락했는데 그때가 요때입니다. 네. 엔화가 갑자기 156에서 급격하게 강세가 됩니다. 이제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펼쳐지면서 쭉 떨어져요. 156엔에서 155 그리고 155엔 중반까지 쭉 떨어지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이거 달러 인덱스를 봐도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엔화 약세가 되는 무언가의 트리거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거기에 겹쳐서 우리나라 원화는 이제 더 강세가 펼쳐졌으니까 여기 이제 8시 9시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1480에서 1440원대까지 쭉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엔화의 원래 강세에다가 우리나라 내부적인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합쳐져서 지금 1440원대까지 쭉 한 방에 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급락한 거에 대한 이유를 찾자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일본 엔화는 잘 모르겠고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단 반응을 한 거죠. 국장 복귀 프로젝트?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은 반응을 안 했죠. 개인은 반응을 안 했고 기관들은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은 이거를 미리 안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는 오늘 그걸 보면서 행동했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흐름은 관계없이 어저께 생각한 대로 그냥 인더스트리적으로 하이닉스 한 것뿐이고 그 관계 없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거는 내일 모레 열어봐야지 알아요. 네, 그 모르겠고 기관은 반응했다. 개인들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1월부터 한다면 네. 그럼 지금 살 필요 없잖아요. 1월부터 혜택 준다면 팔아갖고 사면은 팔아갖고 한국 주식 사는 거 1월부터 하면 그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비과세를 해준다 1월부터. 그럼 지금 할 거 멈추지. 그렇죠. 조금 기다리지. 물론 하이닉스 같이 특수한 종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개인들은 좀 바로 반응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봐야 되는데 일단은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약세가 되기 시작한 게 11월 17일부터예요. 11월 17일 1,451이거든요. 딱 오늘 거의 끝났죠. 네. 다 눈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가 탁 트리거해서 1,430 정도 가면은 와르르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좋은 의미로 워낙 강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아까 재기님이 얘기했다시피 오늘 이제 외국인이 반응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때문에도 2,000원, 3,000원 계속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1조 산다. 그러면 그게 플러스 되는 건가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반응을 하는 그렇지. 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플러스 되는 것보다는 다른 섹터 다른 전반적으로 이제 매기가 들어가는가 외국인이 외국인 단 5천억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우리는 이틀 화요일 3일 남았죠.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판단하기 일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규님도 짧게만. 네, 일단 엔화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엔화랑 원화랑 변동성을 보면은 우리 원화가 훨씬 더 월등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이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엔화가 만약에 강세로 가면은 지금 시장에서 BOJ 끝나고 나서 엔화 강세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엔화 강세가 구조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럼 미국의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이 통화 정책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엔화와 우리나라 원화의 변동성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야후재팬 쪽에서 분석 보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얘기하네. 여기 야후재팬에서는 그렇지 아,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니케이에서는 아. 뭐라 그러냐? 네. 달러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 달러 약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한국의 환전 당국이 구두로 개입하자 달러는 절하되었고 오. 원화는 가치가 상승했으며 달러 매도에 의해서 달러 엔화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달러가 요거에 의해서 엔화랑 연동됐다라는 얘기고 또 정부와 일본은행의 개입을 연상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거 떨어졌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한국 정부 뭐 이런 거 개입 때문에 원화 약세 때문에 원화 강세 때문에 엔화가 동반 강세됐다. 요렇게 또 분석을 하기는 하네요. 네. 오늘 우리 원화가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영향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환율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네. 요렇게 떨어져서 우리 네. 시장에는 영향이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데 오늘 반영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만 받는 거라고. 외국인 반영을 안 했다니까 아직.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가봐야지 알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넘어가고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가볍게 화면 보여주시면 국장 복귀 서학개미의 비과세 정부 환율 안정에 강력한 의지 구두 개입 이렇게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면 네. 양도소득세 20% 내야 되는 거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분기에 바꿔서 들어오는 사람을 조금 더 우대해주고 2분기에는 이 혜택을 좀 더 줄이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더 혜택을 줄여버리는 빨리 와라. 네, 이런 거죠. 리쇼어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래요. 네. 근데 아까 댓글에도 있었는데 네. 요 국장 복귀 프로젝트에 진짜 개미들이 참여를 할까? 할 만큼의 혜택인가? 오케이, 그거 한번 여쭤보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보다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미증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좋았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좋았는데 지금 나스닥을 제가 막 방송하면서 살펴봤어요. 2023년도에 나스닥이 연간 기준으로 43%가 올라왔고요. 작년에는 28%, 올해는 지금 23%가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코스피가 71%가 올라왔고요. 코스닥이 34%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피크를 찍고 꺾이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도 이제 누가 국내 주식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주식 하시는 분들 많고 사실 기업만 놓고 본다면 미국 기업들이 더 매력적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자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선진 증시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던 자금들이 그 다음에 어디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낼까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M7에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해만 놓고 본다면 M7보다 금융주라든지 다른 쪽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유럽 시장이 미중시보다 괜찮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제가 느끼기에는 M7이 그렇게 막 불을 뿜고서 올라갔을 때보다는 지금 한풀 꺾이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26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아웃퍼폼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고려해 봤을 때 환율도 여기서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 네. 환차익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저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거 좀 참 제가 자료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두 분 다 자료가 막 200페이지 넘어가니까 이게 책이야, 책. 네, 책이에요. 요거 잠깐만 보여드려볼게요. 요거 봅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진한 색이 뭐냐면 유럽이고요.
요 아래 것을 보면 요게 미국이거든요. 네. 이거 좀 설명드리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건 유럽. 요건 미국이에요. 오. 근데 뭐냐면 가치주를 성장주로 나눈 거예요. 가치주를 성장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가 계속해서 좋은 게 지금 유럽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가만 보시면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거의 같이 움직였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다가 2023년도 이제 M7이 움직이면서 성장주가 엄청나게 강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기업 하나만 놓고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말이 틀릴 수 있지만 요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요렇게 회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 요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미국의 성장주들이 좀 꺾이면서 가치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 M7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던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승 여력 자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나온 그런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거는 또 그 가치 판단이 들어가네요. 내년도에도 기술주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일단 1차적인 가치 판단과 그 후의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럽과 미국 상황은 저렇게 조금 종목의 성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김정일 본부장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국장 복귀 프로젝트 어떻게 평가하고 영향은 어떨 것 같은지. 이게 아까 기본적으로는 미국 맞아요.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어떠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어제까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비슷한데 내년 6월까지 전망을 했을 때 제가 한국은 한 4,500 약간 언저리 이 정도 미국 금리 인하는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런 기준을 갖고 미국은 컨센서스 7,500 정도는 가능. 그렇게 하면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하다. 비등비등한데 이제는 환율이 이슈가 돼서 그렇게 끌어당길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 실현하고 올 수 있다 하는데 일단 환율 기본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더라도 이게 얼마나 지속적일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월달, 2월달, 3월 1분기에는 분명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합니다. 왜 이득 번 사람 1,600불 있다며 그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거만 요 이펙트만 가지고 1,600억 불의 상당한 부분은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분기에. 왜냐하면 장기적 저기 미국 주식을 산 사람이 상당 부분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주식 산 사람이 그거 어차피 20몇 프로 그 양도소득세 내려고 알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예 5년, 6년, 10년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딱 상반기 동안 들어와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장기적으로 그 미국 주식 내년도만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하고 내년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하고 뭐가 업사이드가 더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80% 8할 이상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10에서 20% 움직여도 10%면 200억 달러가 우리가 달러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포지티브한데 또 우리가 미국한테 투자하는 돈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그거. 그게 내년부터 200억 달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쇄되기 때문에 그게 부딪혀서 1, 2, 3월 달에는 약간 그래도 정책 효과 때문에 내려갈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봤을 때 1,450 이하로는 상반기 쉽지 않다 하는데 이거는 벌써 1,400 됐으니까 1,400 초반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속적일 거라면 헷갈릴 건 잘 모르겠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한 레벨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그게 뭐가 있느냐면 WGBI에 편입하는 게 내년 4월부터입니다. WGBI 뭘까 이게? 이게 그 본드 채권 글로벌 채권 이거 들어. 채권 지수. 네, 채권 지수 편입되는 게 작년에 또 얘기 나왔던 거죠. 그게 내년 4월입니다. 아. 근데 그게 되면은 그 운영하는 거에 2.몇%가 대한민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가능성 낮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 이제 임박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국채를 너무 발행해갖고 뭐 빚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적절히 유지되면서 6개월 지나서 4월 되면은 단계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컨센서스고 그 금액은 한 큐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1년이고 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억 달러 들어오고만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핵심인 더 거예요. 크네. 예. 우리가 미국한테 200억 달러씩 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500억 달러 요게 돼서 들어오면은 그걸로 퉁칠 수 있다. 일단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는 예측을 하고요. 단기 효과는 있겠다. 근데 우리가 아까 1360 정도는 진짜 확
다른 생각을 할 정도로 1,400 밑으로 올까? 그거는 저는 이거 갖고는 저기 뭐 아직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진짜 정리 안 해도 되겠다. 이거 깔끔하겠다. 진짜 깔끔했다. 맞습니다. 가끔 정리 안 했다. 기가 막히다. 진짜 저랑 처음에 방송하실 때 비해서 완전 그냥 방송인이 되셨어요. 방송인이죠 예, 이제. 와, 너무 너무 여기저기서 부르잖아요. 처음엔 정리하느라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듣는 사람 힘들어, 진행 힘들어, 나오시는 분 힘들어. 그래도 다 참고 견디니까 이렇게 좋은 감사합니다. 날이었네요. 지금은 너무 잘하시죠. 예. 폴마이너님께서 만약에 미장 기술주가 쉬면 AI가 쉬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도 쉴 것 같은데 미장하지 물려도 거기서 물리는 게 낫지 뭐 이런 의견도 그거 또 쭉 맞는데 계시네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한국 시장에서의 비중이 미국에서의 반도체 비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이 덜 빠지잖아요. 우리는 덜 빠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아서 드는 게 아니고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미증 시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죠. 우리가 EPS도 상향이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2분기 때와 3분기 때 고려했었던 그 포워드 PER을 본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못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상승률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육성을 해주면 돌아설 가능성 우리나라 시장이 내년에도 미국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는 훨씬 더 나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요거 여기까지만 좀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뭐냐면 중국의 상해종합주까지 쓰거든요. 오. 이렇게 좋은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강한 게 맞고 수년째 아웃퍼폼하고 있는 게 맞는데 자금이 신흥국에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이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가 있고요. 중국을 필두로 해서 신흥국들이 필두로 하는 건 좀 자존심 상하지만 어쨌든 네. 그 배분율을 했을 때 가장 높으니까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지금 중국도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금이 선진국에서 신흥국 쪽으로 어느 정도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이 그 15차 5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로봇, AI 뭐 등등 이렇게 좀 육성하겠다고 얘기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전략 보고서를 이건 오피셜은 아니고 이제 외부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중국의 이제 칩이랑 AI, 로봇 이런 그 전략 산업이 어떤 부분은 미국을 능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럼요. 좋은 많다라면서 지적입니다. 이제 알람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수싸움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도와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같이 해보겠다는 건데 중국도 저런 기대감. 중국이 분명히 진짜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실에서는 무언가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서는 그래서 상해종합지수가 저렇게 반응을 하나 싶기도 합니다. 중국이 또 하나 또 잘하는 게 그 저기 뭐지? 중화새우. 그게 뭐예요? 중화새우라고. 근데 그거 그거 대단하죠. 한국이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요즘에. 진짜 잘하는데 네. 한국에서 그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한국이 그거는 글로벌 그래? 탑이에요. 네. 왜냐면 그 사람한테 가야 흑산요리사에 되겠네. 나오셔가지고 더 잘한다고. 저는 정의선보다는 정지선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정지선 중화새우 요거는 중국 가 상해종합이고 나발이고. 이제 한국 거야. 예. 네. 정지선 셰프의 중화새우 저희가 여러분께 네. 선보이기 위해서 네. 맛있게 가져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 네. 빨강색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도 컬러감을 가지고 정지선 중화새우 네. 2+2팩 29,800원에 저희가 드립니다. 이 정지선 셰프가 TN밈이라는 식당을 하시는데 네. 여기서 먹던 메뉴를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칠리맛 2팩, 마라크림맛 2팩 이렇게 해서 4팩을 보내드리는데요. 네. 팩당 가격이 7,450원꼴로 그 식당하고 똑같은데 예약도 안 되는 그 식당의 이 중화새우를 집에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급 소스를 만들어서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세 분께서 한번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화새우, 마라크림 맛이랑 칠리 맛 이렇게 있는데요. TM미미의 특급 소스 어떠신지요, 재규 차장님? 맛있습니다. 오. 제가
제가 새우 알러지가 있는데 에?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고 그런. 어, 그럼 드시지 그럼 안 아 돼요. 근데 그 정도 심하진 않고요. 너 엄청 많이 먹었을 때. 그래서 새우 좋아합니다. 근데 맛있네요. 네. 이거 사실 소스 맛으로 갑자기? 먹는 거니까. 네. 맛있어요. 네. 새우 알러지가 있는 분도 이겨내고 먹는데 여러분은 네. 지금 얼마나 뭐 하고 맛있으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예. 칠리와 투팩 마라크레마. 새우 알러지도 이겨내는 TN미미. 얼마나 맛있으면. 김장현 본부장님? 네. 10개는 먹을 것 같아요. 10개 드실 수 어, 있습니다. 진짜 다 맛있어요.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다 먹었잖아요. 우와. 네, 싹 특히 이 칠리 소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칠리 소스 맞죠? 네, 네. 칠리 소스. 와, 아주 맛있습니다. 네. 중화 요리 또 좋아하시거든요. 김장현 아. 본부장님. 예. 혼자 먹으면 중화요리집에 갈 텐데 여의도는 괜찮은 데가 없어요. 누구 추천해 주세요. 여의도. 제가 맨날 가는 데가 그 본 무탄. 얘기하면 되지. 그 이탈리 음식 먹어요. 네, 무탄. 무탄? 네. 무탄하다고? 처음 들어. 무탄이라고 여의도에 아, 있는데 그래요? 무탄도 굉장히 유명한 맛있는데 TN미미가 훨씬 맛있죠. 아, 그렇지. 예. 맛있네요. 자, 그래서 2+2 정지선 중화 새우 요거 술안주로도 좋고 어,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겠다. 좋고 저녁밥 밥반찬으로도 좋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자, 그리고 야채 같이 섞어서 하시면 너무 좋고요.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고요. 자, 그리고 새우 알러지를 겉으로 표출하기 싫어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오신 우리 재규 차장님이 오늘 겉에는 꼼대 가르송으로 무장을 하셨습니다. 네. 예, 꼼대 살짝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살짝만. 그거 고급지다. 오, 괜찮네.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우. 그래요? 예. 스윗 포티. 그래. 아, 너무 진짜 스윗해. 딱 맞네. 예. 아, 영포티 아니라 스윗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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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꼼대 가르송 마크가 저렇게 왼쪽에 딱 달린 가디건입니다. 네. 저렇게 톤을 모노톤으로 맞춰가지고 재규 차장님처럼 입으셔도 네. 딱 레이어드 돼서 아, 그러니까. 포인트가 딱 있게 너무 고급스럽고 재질도 실제로 굉장히 좋아요. 민트도 네, 지금 부들부들해요. 까만색. 저는 까만색을 입었는데요. 네. 이게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어요. 아유, 어쩜 그렇게 해요? 나. 청순해요. 오. 꼼대 가르송이 그게 무슨 소리야? 꽁대 가르송이? 이게 브랜드 이름이에요. 꼼무 데스 가손. 무슨 소리지? 프랑스인가 일본 브랜드죠? 프랑스 아닌가요? 일본. 일본인가? 일본. 꼼대 일본 가르송. 브랜드. 일본 예. 브랜드입니다. 요즘 일본 제품 진짜 좋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소부장 다 일본에서 만드는데. 예. 오시면 오죽 좋겠어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원래 네. 라지를 입거든요. 네. 근데 이게 라지예요. 근데 좀 작은 것 같아요. 작아요. 아. 그래서 한 치수 높여서? 저는 이제 105인데 엑슬라지인데 요거는 2엑슬라지 입어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나왔으니까 한 치수 크게 시키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꼼대 가르송이 프랑스어로 소년들처럼 소년들처럼 소년 같네. 보이스. 네. 오. 딱 소년 만들어주는 감성, 로맨스. 이야. 좋잖아요. 아니 일본 가시면은 요거 그렇게들 사오시잖아요. 가격 싸게 사오시려고. 네. 근데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네. 네. 꼰대 가르송이 아니라요. 아, 꼰대. 영포티 미음. 꼰대가 아니라 여러분. 꼰대. 꼼무 꼼무대 가르송. 가르손. 가르송.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가디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 괜찮다. 챙겨가세요. 이거 싸게 가져왔잖아요. 저희가 12만 원이면 거전데. 울 100%입니다. 예, 울 100%. 재질도 좋아요. 오케이. 자, 광고 끝. 500분 나갔다. 예. 자, 링크 달아드렸고요. 자, 재규님 이제 저 섹터 쭉쭉 가보죠. 네, 오늘 사실 굉장히 특징적인 섹터는 별로 안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인수를 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그 하만이 또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이제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엄청 작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뉴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테슬라가 지금 기사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요 에이다스와 관련돼서 에이다스 1위를 품은 하만, 요 하만이 이제 삼성전자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비싼 건 집이고 그 다음엔 자동차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자동차 산업 쪽에 대한 이 확장은 분명히
주가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쪽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내놨고 2026년도죠. 이제 1월 6일부터 9일까지 CES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뭐 LG전자도 내놓을 거고요.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내놓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엄청나게 성장을 한대요. 연평균 뭐 35% 성장한다라고 조사가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연평균 58% 정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로 보자면 규모가 큰 기업들도 있고 뭐 현대오토웨어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업의 확장성을 본다면 HL만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장성을 본다면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붙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처음에 움직였을 땐 테마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변동성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는 이런 이벤트성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도 좀 살펴보시고 제가 자율주행 쪽 보다가 우리 현대차랑 또 기아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좀 찾아봤는데 요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차트상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있죠. 네. 점이 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 여기 하단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난 20년 동안 21년 동안 네. 요 검정색 점이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피와 자동차 업종의 상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도가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수준으로 자동차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2025년도에는 좀 언더퍼폼을 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매번 이야기한 이야기잖아요. 글로벌 완성차의 PER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2026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는 네. 2025년도에 안 좋을 거라고 했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그래서 2025년도는 우리 좀 버텨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판매량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6년도에도 이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주고 또 하이브리드 카도 많이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7종을 낸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5종이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니까 실적에 대한 믹스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좀 봐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첫 번째로는 제가 자율주행과 완성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철강은 좀 긴가민가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준비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현대제철이랑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현대제철도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철강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쪽 같은 경우도 제가 일전에 그 화학주 이야기하면서 화학주도 이제는 좀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날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하반 경직 보여주고 있으니까 화학과 철강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잠깐 중국 이야기 했었잖아요. 중국 쪽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을 중국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중국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화학과 철강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짧은 단기 호흡은 아닙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6년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과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해 본다면 철강과 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철강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봇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로봇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연말이 되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뭐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행정 서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2026년도에도 어쨌든 로봇에 대해서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 CES랑도 연동이 될 거고요. 계속해서 오늘 보시면은 뭐 한라캐스트나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건 이제 현대무벡스에 대한 뭐 신규 수주에 대한 추이 전망인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탄력성이 붙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이다. 충분히 명분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무벡스 계속해서 변동성 나오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조정 받으면 로봇주들이 여전히 움직인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못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시가총액 10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본 기준으로 보면 어제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동안 많이 못 움직이다가. 근데 이런 대형주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면 로봇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로봇 대장 누구예요? 레인보우? 저는 누구라고? 지금 한라캐스트도 굉장히 좋아요. 클로봇도 좋아하시잖아요. 클로봇도 제가 좋아하고. 근데 규모가 안 크잖아. 근데 대장이라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는 로보티즈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요 녀석은 시가총액이 4조입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한라캐스트는 잠깐 준비를 했는데 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감속기니 액추에이터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다이캐스팅 공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부품 업체다. 그러니까 감속기에도 들어가고 액추에이터에도 들어가고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 마그네슘을 이용한 여러 가지 주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그네슘? 네, 그게 특이하죠. 눈 떨리는 거? 마그네슘 뭐예요? 저 몰라서. 금속. 금속? 마그네슘 맞나? 저도 갑자기 마그네슘 아닌 헷갈리네요. 것 같은데? 마그네슘이 금속이에요? 알루미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저도 저렇게 적어왔는데 애매하네요. 어쨌든 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많이 쓰이고 디스플레이에도 많이 쓰이고 배터리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로봇에 이제 뭐 휴머노이드에 우리가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 뭐 감속기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한라캐스트는 여기저기 다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요거 이제 SK증권에서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오케이. 마그네슘 맞죠? 마그네슘 로봇이 있네. 뭐냐면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적용한 경량 고성능 로봇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이랑 휴머노이드 등 첨단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경량화, 합금을 하면 알루미늄 대비 30에서 35% 가볍고 강도가 1.5배 높대요. 고정밀 부품 생산,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공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로봇 부품을 정밀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나 얼마나 친절해. 나 칭찬해줘. 찾아가지고. 아,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 근데 코코르르님이 그 로봇은 눈 떨림 없냐고. 아니지. 너무 웃겨. 부족하면 로봇이 이렇게 눈 떨림이 없는 거야. 아이 그래야지 인간적이지. 휴머노이드인데 인간적이지. 진짜 휴머노이드네. 그 휴머노이드지. 그럼. 눈에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눈 떨어? 마그네슘. 또막 이렇게 뜨고 있으면 그것도 무섭잖아. 인간적이냐? 와.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요 정도 네, 또 좋습니다. 이슈가 있었고 김정일 본부장님의 자료 한번 볼까요? 한 종목- 10분 드리시죠. 종목 두 개 말씀드리고 시간 있으면 할게요. 좋습니다. 종목. 세아베스틸 세아니까 이상하네. 세아한 게 아니고 새야. 세아베스틸 세아. 지주 어제 좀 빠졌죠. 네. 그 어떤 회사인지는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페이지 9페이지 어저께 리포트가 두 개 나왔어요. 다 목표 주가가 좋게 나왔어요. 어제 빠질 때. 이게 이제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특수합금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내년도 중반부터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은 아직 있다.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게 있잖아요. 리포트가 잘 나온 게 있어요. NH투자증권을 쓴 게 참 잘 나온 게 있거든요. 제목이 뭐죠? 이게 요거 스페이스 X와 함께 성장 가능할 것. 오. 근데 얘네 본업이 있잖아요. 원래 새 특수 강제니까 그 중국하고 관련되는 뭐 덤핑 관련해서 얘네가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밸류가 어제 많이 빠졌는데 이제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과하게 좀 올라갔다가 한번 공부해 보실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주가 예. 계속 가면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이 작지는 않죠. 1조 6천억. 1조 6천억이니까 1조 6천억. 예. 아마 기관들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눌릴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많이 세아베스틸 15% 빠질 때 네네. 열받으셨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과하다. 야, 그럴 수 있죠. 네. 네네. 근데 바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해가 됐더라고.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가 비슷합니다. 58,000원 더 빠지면 5만 괜찮아요. 현대차증권에서 하나, 네. NH투자증권에서 하나. 네, 각각 현재는 47,000원. 네, 네. 조금 더 빠지면. 그다음에 유진증권은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CMTX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CMTX. 이거 작은 종목 아닙니다. 이제 1조 되는데 이게 상장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냥 얘기한 거는 네.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오버행 한 오버행 달 뒤에 이슈. 나오는 거 2달 나오는 이게 있어서 신경 썼는데요. 한 달 지나고 그걸 다 흡수했어. 그래서 지금 2개월, 3개월짜리 남은 게 한 15% 남았거든요. 만약 그거 하고 나면 그냥 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실리콘 파츠 만드는 회사고 비슷한 회사는 하나 머티리얼스, TCK. 그러니까 시가처 비슷한데 얘네들이 잘 갈 때 PER이 20배, 25배, 30배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 실적이 나온 포캐스트가 내년 기준으로는 20배이기 때문에 지금 싼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내년 실적이 더 나올 가능성. 이게 TSMC가 삼성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내려갈 때마다 잡으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면은 수급이 굉장히 좋아. 그냥 볼까요? CMTX 보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외국인 지분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뭐 저기 아까 말한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기나 같은 건 그냥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게 눈에 보여서 한번 공부해 보실 만하다 싶어서 CMTX 리마인드 드리고 세아베스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더 돼요? 네네. 그럼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영증권에서 나온 12월 15일 날 나온 거라서 좀 지났죠? 주말에 공부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날. 26년이 더 기대되는 이게 중요한 게 더 기대되네. 더 기대되네. 지금 이미 기대하는데 네. 더 돼. 그 제가 다 못 봤어요. 요 위에 거 여기까지 봤어요. 근데 D&D 파마트는 제가 알고 있었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심전도 아니면 암 환자들이 어떤 상황이 변하면 바로 알려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말씀드렸고 이건 다 아시죠. 그리고 G2G 바이오도 아시고 프로티나도 눈에 프로티나 처음 들어보는데. 눈에 보여요. 프로티나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다 여기까지 못했는데 한번 보세요. 리포트 보시면은 밑에 내려갈수록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봐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리포트 공부하시고 지금 당장 급하진 않습니다. 예, 보실만한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 지금 나온 종목들 중에서 우리 바이오맨 네. 재규어 넘겨드리겠습니다. 형님 또 군침이 싹 도는 것 같아서 네. 저 중에서 저도 요 종목은 좀 공부해 보고 있어요라는 종목 있을까요? 저는 일단 주가 흐름상으로는 프로티나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프로티나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저도 이거 크리스티나는 자세히 알아. 이게 프로틴 그 단백질과 맞아. 관련되어 있는 기업 같은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프로틴 아까 전에 보니까 시어스 와, 진짜 좋다. 뭐요? 일조. 미쳤다 이거 10배 올랐어. 요것도 이제 시총도 1조나 넘어요. 우와. 그러면 1,000억짜리가 지금 6개월 만에 1조가 됐다는 거예요? 와. 네. 근데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시어스도 많이 더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얘가.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000억대에서 1조 5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시어스는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편한 거고. 프로틴은 안 나와요. 네, 말씀하세요. 요거 이제 의료 AI라고 많이 봐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 오늘 뭐 의료 AI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약 바이오나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때는 저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제 ABL 바이오가 좀 버텨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어떤 거랑? 시어스하고 저기 프로티나라. 프로틴하고. 전 프로티나. 전 오케이. 프로티나. 졌다. 아 제가 이거 내용 많이 못 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티나. 프로티나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뭔가 한 군데에만 사용되고 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리포트가 아주 깔끔하게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프로틴은. 제가 읽다가 다 이해를 못 해갖고 느낌적으로 좋아서 말씀드렸는데 공간을 얻으니까 기분은 좋네. 공부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기회는 제약바이오에 있는 것 같은데 또 내용은 어려워서 내가 공부도 못 하겠고 참 괴리가 있네요. 와, 이렇게 아무도 몰랐던 템베거 종목이 숨어 있었네. 프로티너라고. 그러니까. 재규현님 저기 내년에 이런 거 하나 싹싹 이렇게 싹. 아 그래요? 어차피 우리 필백 가족분들이랑 그러게. 몇 명이나 딱 봐서 우리- 우리만. 있어. 딱 우리만. 한 뭐 8,000 저기 명. 딴 아니 거 앞에 그 알파벳만 해주고 제가 끝날 때 뒤에 끝자리만 해주고. 증권사 들어갔지. 증권사로 연락 주세요. 아니 근데 아니 메모지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안 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청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메모지. 아 근데 몇 분 안 보잖아. 근데 8,000 저희 보는 거야. 뭐냐 저희 증권사가 2025년도 때 그 코스피 밴드 있잖아요. 네. 가장 높게 제시했더라고요 맞아요. SK증권은. 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회의 들어갔는데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뭐 얘기해 주세요. 시간 아. 드릴게요.
얼마 내년에도 우리 증권사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높게 잡았더라고요 밴드를. 네, 올해 그 코스피 밴드를 가장 좀 긍정적으로 잡았는데 맞춰서 증권사 오. 중에서는 좋았다. 크레딧이 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미 나왔습니까? 내년 밴드는? 나중에 공표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언오피셜로만 받으셨구나. 네. 근데 좀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좀 신나는 상황입니까? 그래도 한 4,500 정도는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미국에서 그 새로운 의장이 오고 금리 인하가 2번 진행이 되면 저는 붙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보면서 내일 또 휴일이니까 즐겁게 마무리해 네, 그렇죠. 보죠. 김장일 본부장의 오늘의 한마디. 네,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21페이지. 21페이지. 동물 세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말, 소, 그다음에 곰. 그죠? 곰이 좀 개기고 있잖아요, 얘가. 곰이 좀 밀리는 듯한데. 곰이 개기는 거야, 개기는 거. 개겨요? 개기는데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돼. 오, 다시? 쭈그리 됐어. 곰이 이렇게 개기고 있잖아, 네, 아직까지. 네, 네. 근데 소가 들이받고 오. 말은 옆으로 실실 달면 돼. 어. 말은 주식시장이고 곰하고 이거하고 싸우면서 아. 형수가 밀어뜨리면 돼.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불이 약간 보호하는 형국이네요. 그렇지. 불이 베어의 반격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말띠잖아요. 나도 말띠인데. 에? 오? 친구야? 내 친구. 말띠세요? 그러면은 몇 년생이셔? 66이세요? 네, 저기 그 음력으로 맞아. 그래요? 네네.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네요. 어머니랑 동갑이시네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진짜 아니고. 아버지시네. 네네. 삼촌뻘인 줄 알았는데 네네. 진짜 아버지. 삼촌이죠. 아버지시네요. 얘기를 갖춰야 예, 됩니다. 내년에 얘기를 우리띠 말처럼 뛰기 위해서는 예. 베어가 곰한 네. 이게 베어죠. 베어가 불한테 눌려야 돼. 오. 이런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팽팽해. 아직은 팽팽해. 예. 그래서 끝. 내년 무슨 해? 병오년이에요? 병원이야. 붉은 말. 말. 붉은 붉은 말, 말. 적도마. 알겠습니다. 말처럼 뛸 수 있는 증시 기대하겠고요. 재균님도 오늘 한마디. 네. 시장은 굉장히 경계감에 만연해 있다가 저는 그래도 좀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게 연말이라서 그런 건지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도 좀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표면적인 객관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내년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엔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릴 텐데 엔화가 강세로 가면,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면 그건 좀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 엔화가 강세로 가면 S&P 500의 PER이 빠져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좋은 시장에서 제가 괜히 초치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후. 그 정도, 그죠? 알겠습니다. 자, 네. 두 분 끝까지 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채팅에서 아버지한테 너무 까불지 말아라.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라. 엄청난 동안이시다라는 예. 말이 많습니다. 저도 몰랐죠. 이렇게 동안이신데 저희 엄마랑 올드 같은 포티인 줄 나이. 알았지. 올드 포티. 네. 그냥 포티. 포티. 스윗 그냥- 피프티인 줄 알았어요. 스윗. 크리스마스 잘 지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까지만 까불고 내년부터는 아버지로 극진하게 제가 모시도록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또 파랑색은 잊고 또 행복하게 즐겁게 또 가족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네. 저녁 잘 보내시고 내일 휴일도 편안히 쉬시고 26일 금요일장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